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일단 선화예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고라고 해서 과학을 굉장히 쉽게 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잘 맞출 수 있게 낸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제대로 수업하시고 시험 문제도 제대로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대충 공부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는 게 통합과학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1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항상 내시는 부분들이 유형화가 딱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게 또 선화예고의 특징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번 1학기 시험 진도가 전체 통합과학에서 가장 첫 번째 단원이 1단원 부분입니다. 원래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1, 2, 3, 4 단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물화생지가 뭐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첫 번째 1단원부터 배우는 게 우주의 탄생부터 배워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탄생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의 성질을 배우고 나서 그것들을 모두 다 결합을 시켜요. 그럼 이제 화학 결합 파트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체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소재라고 하는 물리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1단원에 지구과학 파트, 그 다음에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과학 파트,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 물화생지 영역들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자 만들어진 과목. 그래서 1학년 때 모두 다 배웁니다. 모든 학교에서만 1학년 내신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단원 부분에 해당하는 게 1학기 시험 범위인데, 사실 그 1, 2학기 다 통틀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쉬운 범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첫 시험이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는 물리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아예 덮어놓고 아예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내가 어떤 점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기말은 애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굉장히 잘 봐놔야지만, 한마디로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시고 기말 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두 다 통합적으로 되어서 등급이 나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유형이 조금 변화됐습니다. 원래 2021년도까지만 해도 객관식 20문제에다가 서답형 문제가 4문제로 되어서, 물론 여기에 새끼 문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0점 만점, 20점 만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바꿔졌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객관식의 문항수를 좀 많이 늘렸고 서답형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 유형들이 모두 다 약간 문제 배점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약간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고, 당연히 서답형도 딱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그냥 단답형 문제 유형으로만 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약간 부담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 굉장히 꿀 과목이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학기 때는요, 객관식만 되었어요. 그래서 서답형에 대한 부담감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지금 통합과학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내신 점수를 잘 맞아주면 그래도 내신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이런 객관식 문제형이 조금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유념해 두셔서 과학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리고 선화예고에서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점수 따기 좋습니다. 이 통합과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화예고 기출문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당연히 개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요. 그래서 꼼꼼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달달달 암기를 조금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그림과 그래프 자료가 모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선화예고에서만 출제되는 그림 자료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고라고 해서 대충 문제를 내시지는 않고요. 이 그래프 부분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점수 따기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선자가 아니라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유형인데 굉장히 1, 2, 3, 4, 5번에서 좀 헷갈리는 문제들로 좀 많이 출제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능형의 문제기보다는 약간은 내신형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선화예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맞추기가 좀 수월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예고 학생이다 보니까 이 말장난, 그리고 약간 문장 해석 능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석한 의미와 문제가 출제한 그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연습하다 보면 아, 이게 지금 이 뜻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타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 1, 2, 3, 4, 5번의 문제들이 선지 유형들을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뭐 어렵게 따기보다는 좀 쉽게 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물리 문제를 제대로 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당연하고요. 계산 문제를요. 엄청나게 많이 내세요. 근데 이제 예고 학생들이 계산 문제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문제도 되게 쉽지 않아 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과학을.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나가고 최대한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약간 선화예고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연습하고, 천천히 설명하는 거,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되면 계속해서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항상 출제를 계산 문제에서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물리가 아주 왕창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반복적 학습.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연습할 수 있게끔 다 출제를 하고 제출을 해가지고 제가 검사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연습을 하면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가 전체 통 범위에서 가장 쉽다고 했어요.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물리 역학 파트가 나오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말고사 때는 역학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다음 지구 시스템,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 이 두 가지도 다 포함되는데 물리 빼고는 나머지가 모두 다 암기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이 조금 많이 어려워진 추세예요, 요새. 지도도 파악해야 되고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 받을 각오로 공부를 하고 기말 때 물리가 어려울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생명이랑 지구과학 파트는 많이 암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챙기면요, 그러면 좋은 점수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 몇 문제 어려운 문제로 등급이 갈리니까 쉬운 문제들을 알면서 틀리는 그러한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통합과학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선화예고에서는 통합과학을 일주일에 3시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3시간 동안 이제 진도를 나가시는데, 영역별로 좀 난이도로 보시면 그래도 생명과학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확인을 해당하는 문제들. 그런데 이제 물리에서는 계산 문제들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그 좀 구석구석탱이들을 모두 다 좀 암기해야 되는, 그래서 지역적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화학이 좀 어렵습니다.
화학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중학교 때는 이제 고입을 하느라고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과학은요 내신 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시험이 엄청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생명과 화학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생명 3시간, 화학 3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생명과 화학이 엄청 어렵습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그러니까 1학년 수준과 2학년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1학년에서 2학년을 넘어가면 엄청 어려워지기 때문에 1등급을 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1등급은 전체 인원의 4%거든요. 그러니까 미술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4% 안에 들면 1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 다른 반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인원이 적고 2학년 때 올라가면 생명과 화학을 또 선택해서 거기서 또 인원수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1등급 인원 숫자가 거기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1등급을 놓치시면 안 돼요. 2학년 때 1등급 더 따기 어렵기 때문에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과목들을 1등급을 따놓으면 그러면 내신으로 가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선화해보는 굉장히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 문제 유형들은 뭐 OX 또는 뭐 단답형 그거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암기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 유형들에 대한 테스트도 당연히 진행됩니다. 객관식은요, 약간 문제 유형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적인 요소만 파악할 때는 OX와 단답형, 그리고 조금 응용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 유형.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를 보고 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저희는 항상 재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일단 뭐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수업인데 그 6시 수업 전에 올 수 있으면 일찍 와서 할 수 있고요. 또는 9시에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다 남깁니다.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서 뭐 물어볼 것들이나 뭐 아니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저한테 다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그 시험을 어차피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공부를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시험을 보고 통과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물들 아니면 숙제 여부들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들께 전송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알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화여고는 비상출판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과제물을 낼 때 비상출판사만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출판사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의 문제들도 접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들의 문제들도 그래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들을 이제 공부해오고 그리고 숙제 여부까지도 모두 다 결과물들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신청을 하면 복습 영상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또 시험 볼 때나 아니면 뭐 질문할 것들 있으면 또 질문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습할 수 있는 것들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질문 피드백. 만약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문자나 카톡으로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다 받아주고 있고요. 뭐 제가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 수업은 3월 23일 목요일 날 개강이 됩니다. 근데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수업이고요. 5+1 체제예요.
그 5번의 정규 수업과 그리고 1번의 직전 대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는 시험 전날에 와서 저희가 짚어야 할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출문제들 풀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평상시에도 당연히 기출문제들을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년 기출문제들을 다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 기출과 그 다음에 교과서 필기자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프린트를 또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프린트 자료까지 몽땅 다 해서 평상시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학습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앞 시간과 뒷 시간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일찍 와서 저한테 질문할 것들 다 챙기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뭐 그날 질문할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학생들 중에 재시험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는 이제 숙제를 안 해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좀 남아서 제가 어떤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풀고 가라. 그러면 또 남아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선화해고 보내주실 거 생각하시면요, 저희 9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좀 넘어서 만약에 학생이 빨리 끝나면 9시 반에 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10시에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학생들 후기인 거고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네, 그 1학년 때 선화외고는요, 통합각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꿀과목이에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 잘 따실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